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면 되죠? 소개요. 네, 먼저 하실래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네. 제가 먼저. 네네.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저도 못해요. 저는 그 서울 영등포구에서 지금 개인 카페를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개인 카페 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끝인데 하시겠어요? 네. 벌써 끝났어요? 제가 할까요? 네. 네, 저는 지금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하면 되는 거죠? 뭐 알고 오셨어요? 잘 못 듣고 왔는데 오늘 뭐 하면 되는 거죠? 뭐야? 개인 카페 개인 카페의 장단점이요? 개인 카페 그냥 개같이 힘들죠. 카페 사장인 재밌네. 제가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슈퍼맨이 된 그런 기분? 그런 기분 혹시 아세요? 슈퍼맨 같지 저는 않은데. 막 그 재료부터 하나까지 다 만들어야 돼가지고 저 보세요 여기 지금 제 청담 걷다가 지금 습진 생겼거든요. 좀 그러네요. 그쵸. 힘들겠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들고 그리고 이게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 혹시 유리 감목이라는 말 혹시 유리 들어보셨어요? 감목도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네, 그 카페가 제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냥 다 유리로 사방에 막혀서 그냥 감옥에 갇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유리 감옥, 유리 감옥에 그냥 갇힌 기분. 이게 유리 감목이구나. 그런 기분입니다. 근데 뭐 프랜차이즈는 뭐 할 거 없지 않아요? 네? 다 해주잖아요. 할 거 없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뭐 그냥 뭐 참. 그게 물론 이게 창업할 때 전 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뭐 다 해주니까 되게 편하긴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카페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사 간섭이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욕심이 좀 생겨요. 욕심이 생겨서 얼마 전에 그 커피 픽처스 영상 끊고 보니까 가도 되나 잠깐? 왜요? 왜? 잠깐 끊고 갈게요. 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상이 잠깐 중단이 됐어요. 제가 그 현장의 생산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사장님 한 분이 좀 이게 몸이 좀 안 좋으신지 영상 중단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되게 피곤해 보이시더라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은 개인 카페 대 프랜차이즈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개카 대 푸차 이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그냥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딱 요약을 해가지고 비교 차이점을 딱딱딱딱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이버나 요새 챗 GPT 이런 데 딱 검색하면 쫘르륵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푸차 대 개카에 대해서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과 선택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이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개인 카페를 했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좀 안으로 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개인 카페 좋은 얘기를 좀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굽는데 바깥으로 굽히진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양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일단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카페 창업할 때 이거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내가 가진 비용, 내가 가진 자본금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어떤 카페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요새는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개인 카페도 진짜 저렴하게 하려면 내가 인테리어도 셀프로 하고 하면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비싸게 하려면 끝도 없죠. 고급스럽게 하고 막 멋있만 2, 3천만 원 하니까 이건 진짜 되게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동일한 평수에 동일한 퀄리티의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개인 카페가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프랜차이즈는 가맹비나 교육비, 보증금 등등등 나가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걸 따지면은 개인 카페가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는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카페 창업할 때 2천만 원대 창업을 했거든요. 지금 몇 년 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의 한 10년 전 얘기긴 한데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가 했던 방법은 그거예요. 카페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인테리어, 장비 다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몸만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좀 그렇게 싸게 하려면 이제 망한 카페 지금 막 적자를 보고 있어. 그래서 카페 사장님이 빨리 하루라도 이 카페를 처분하고 싶어. 그런 카페를 인수하면은 진짜 권리금 거의 없이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들어간 장비 이런 거에 비해서 진짜 되게 저렴하게 창업을 할 수가 있죠. 너무 리스크한 거 아니에요? 좀 그렇긴 해요. 왜냐면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그걸 살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제 비용만 생각하면, 왜냐면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딱 들어가서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간판도 안 바꾸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진짜 비용이 되게 저렴하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좀 관심 있는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거 창업 비용이 얼마지?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나 요즘 그거 하고 싶더라. 뭐야? 메가커피. 그 막 줄 서 있던데? 아, 메가커피? 네. 그 메가커피를 한번 찾아볼게요. 얼마나 드는지.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마이푸차라는 어플인데, 이게 뭐 광고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서 보시면은 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창업 비용이 이렇게 나와요. 메가커피 이렇게 그렇게 정보가 많이 없네. 뭐 전체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뭐 보증금 얼마. 근데 이게 다른 브랜드들도 되게 많거든요. 관심 있는 브랜드들 가서 보시면은 뭐 10% 같은데,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여기 뭐 커피 맛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창업 비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홀 매장 운영 8,300만 원이 든대요.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뭐 실내 인테리어, 외부 공사, 간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10평 기준에서 8,300만 원. 비싼 거 아닌가? 모르겠다. 뭐 비싸. 그러니까 이게 뭐 비싸다고는 비싸고, 근데 개인 카페를 해도 10평에 더 비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 뭐 야, 무조건 비싸다 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내용이 이거 마이푸차 이거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보 공개서 살펴볼까요? 라고 또 이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여기가 안 나오네. 이거 좀 다 다르다, 브랜드마다.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사업이라는 곳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 정보 공개서가 있어요. 그거를 다 가져온 정보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좀 재밌더라고요. 뭐 대표 메뉴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최소 면적, 뭐 본사 교육은 며칠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이 매장이 몇 개 매장 정도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보실. 근데 정보가 있어요. 여기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공정거래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좀 딱딱하고 막 다 찾아보고 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는 되게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아, 이 브랜드 프랜차이즈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이 정도 드는구나,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운영. 네, 일단 창업을 하셨으면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일단 개인 카페 사장님은 아까 그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진짜 개 힘들다고. 그냥 다 하셔야 돼요. 일단 컵 사이즈도 정해야 되죠. 컵에 들어갈 로고도 정해야 되죠. 브랜드 이름도 정해야 되죠. 음료를 14온즈, 16온즈를 해야 될지 20온즈를 해야 될지, 또 사이즈업을 할 때 얼마를 받아야 될지, 또 메뉴는 몇 가지를 해야 될지, 메뉴 레시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포스터는 어떻게 만들어. 아, 진짜 힘들어. 정말 힘들죠. 이거를 다 하셔야 돼요, 개인 카페 사장님. 근데 프랜차이즈는 일단은 다 해주죠. 일단 교육해줘죠. 교육비는 받긴 합니다. 이미 다 그 매뉴얼이 다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카페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아무래도 개인 카페보다는 프랜차이즈 하시기가 더 쉽기는 하죠. 그런데 좋을 것 같죠. 여기까지 보면 프랜차이즈가 되게 편할 것 같죠. 꿀이죠. 꿀 같죠. 근데 이게 꿀이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율성이 없는 게 되게 편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되게 답답할 수 있잖아요. 성향이 좀 자기가 맞냐 안 맞냐가 있을 것 같아. 성향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죠. 내가 이제 카페를 그냥 오토로 돌릴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카페도 하나 있고 의류 옷가게도 하나 있고 뭐 프랜차이즈 빵집도 하나 해. 내가 사장님이 다 가서 하실 수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사업적으로. 그런 분들 이제 오토로 돌리신 분들은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나도 가서 관리를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본사에서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내려와서 잘 하고 있는지, 재료는 잘 쓰고 있는지, 뭐 재료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해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더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카페 사장님이 내가 이제 카페 하는 게 너무 좋고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음료 새로 만든 것도 너무 재밌어. 이런 분들은 이제 개인 카페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이게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내 목을 조여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팔기 싫은 메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본사에서 메뉴가 신메뉴가 나왔어. 근데 이거 잘 팔리지도 않고 만들기도 너무 힘들어. 이거 하나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려. 그리고 또 재료도 쓰라는 거 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도 비싸고, 이거 안 팔고 싶은데 또 안 팔 수 없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메뉴도 다 하셔야 돼요. 그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매장 인테리어 바꿔줘야 된다. 몇 년에 한 번씩. 맞아요. 이게 인테리어가 낡으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손상이 되니까, 옛날에 뭐 이제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많이 그렇게 했죠. 뭐 5년 지나면
되면 무조건 다 한 번씩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5년 동안 열심히 막 돈을 벌었어. 막 1억, 2억 벌었는데 5년 동안 번 돈 다 인테리어 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창업할 땐 되게 편하지만 나중에 이게 좀 간섭이 심하다, 자율성이 없어서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도 본사에서 주는 원두가 뭐 3만 원이야, 무조건 써야 돼요. 나는 뭐 다른 원두, 프리츠 원두 맛있어서 이걸 쓸 거야, 나는 빈브라더스 원두 쓰고 싶어, 이거 절대 안 되죠. 가격에 상관없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좀 자율성이 좀 적다. 근데 그에 반면 이제 개인 카페는 되게 자유롭죠. 메뉴를 넣었다 뺐다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카페 창업 처음 했을 때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신메뉴를 냈거든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보고 안 되면 없애면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내고 잘 팔리면은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스테디셀러처럼 이제 고정 메뉴가 되는 거고, 넣었다가 이제 반응이 안 좋거나 안 팔리면 좀 빼고 뭐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 맘대로 하고 싶으면 그냥 그렇죠. 개인 카페 해야겠네. 나 같은 애. 자율성. 나는 누구한테 이제 막 간섭받고 막 구속받고 이런 거 싫어. 그러면 이러면 이제 개인 카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카페는 되게 경쟁이 심하잖아요. 사장님 카페 옆에 분명히 다른 카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고 있다면 이게 대응이 빨리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막 되게 맛있는 메뉴들이 있어. 그럼 나도 빨리 다른 새로운 메뉴로 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안 되죠. 본사에서 이제 메뉴를 새로 개발을 해주지 않으면 카페 사장님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난 오히려 반대 같은데요. 메뉴 개발 내가 안 해도 본사에서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잘해주면은 다행인데 또 프랜차이즈마다 또 느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요새 막 컵빙수가 엄청 유행이야. 개인 카페 사장님은 그냥 커피차트 채널 딱 보고서 컵빙수 저 맛있겠다, 재료 딱 사이즈업 주문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메뉴 출시 딱 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그게 안 되죠. 본사에서 이제 신메뉴가 나오지 않으면 팔 수 없으니까 좀 그런 대응은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제가 카페를 할 때 내가 개인 카페를 해서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옆에 막 카페들 막 생기는데 나는 저기를 이기기 위해서 더 맛있는 메뉴, 저기서 못 먹는 메뉴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 프랜차이즈였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니까 좀 개인 카페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다행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운영적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음은 브랜드의 차이가 있죠. 프랜차이즈 카페는 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니까 이제 처음에 고객을 확보하는데 용이합니다. 내가 이제 카페를 바로 막 시작하더라도 그 브랜드를 보고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고객을 확보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다. 푸차는. 그렇지만 개인 카페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내 브랜드가 입소문이 나고 좀 자리 잡고 단골도 생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유행하는 거 빨리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프랜차이즈? 응, 그게 돈 버는 길이라고 들었어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이거는 영상에 이런 얘기가 나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랜차이즈로 돈 버는 방법은 이제 매출을 많이 올려서 버는 방법도 있는데, 컴포즈 커피가 되게 잘 된다. 그럼 초반에 컴포즈 커피를 창업을 해서 진짜 잘 된다고 막 소문이 막 났을 때 권리금을 조금 더 높게 받고 파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진짜 돈 버는 거지. 옛날에 저가 과일 주스 뭐 엄청 유행했잖아요. 이거 초반에 하신 분들은 진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요. 권리금 많이 받고 팔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늦게 창업하신 분들은 지금 그 매장 안 보이잖아요. 그러게, 없다. 손해를 좀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이게 초반에 저 브랜드 괜찮아, 그럼 초반에 그걸 딱 알아보고 창업하고 나중에 진짜 유명해지고 막 매장도 엄청 많이 생기고 인지도가 높아졌을 때 권리금을 팔고 나오면 이제 그 권리금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또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이건 조금 벗어난 얘기고, 근데 이 브랜드의 소유가 누구냐? 개인 카페는 당연히 카페 사장님이죠. 근데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브랜드를 갖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로열티나 가맹비 이런 거를 당연히 내야 되고요. 근데 이거의 차이가,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카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10년을 하고 이제 가맹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남는 게 없죠. 그렇지만 개인 카페 사장님은 이 브랜드 내가 10년 동안 했을 때 그 브랜드의 인지도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카페 10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 그 브랜드가 남아있으셨나요? 뭐 내 마음속엔 남아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음 할 얘기랑 좀 연관이 된 얘기인데, 좀 지루해도 좀 참으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자, 성장. 네.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는. 아까 브랜드 얘기를 하면서 내가 10년 동안 했을 때 그 브랜드는 내 소유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남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이제 10년 하고서 뭐 없어지면 그 브랜드가 뭐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 카페가 뭐 카페 진정성이나 뭐 테라로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 개인 카페는 이 성장에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면 진짜 엄청나게 큰 글로벌, 뭐 우리가 스타벅스 되지 말란 법이 없죠? 아니면 카페가 잘 돼서 메가커피처럼 이제 막 그런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또 팔아. 뭐 어쨌든 내 카페가 잘 되면은 거기서 이제 원두 납품을 할 수도 있고 재료 납품을 할 수도 있고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프랜차이즈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푸차를 해요. 여기서 해서 되게 장사가 잘 됐어. 그러면은 이제 이 한 개 매장의 성장이 계속 된다기보다 그런 카페 사장님들은 그냥 다른 지역에 같은 브랜드를 몇 개 더 매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개인 카페는 약간 주식 투자하는 것 같고 프랜차이즈는 약간 예금 적금, 채권. 뭐 이렇게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프랜차이즈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다 잘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냥 보이기에.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는 이제 그 카페 사장님의 그런 역량에 좀 좌우되기보다는 이제 그 브랜드 인지도 거기에 좀 좌우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브랜드를 했을 때 리스크가 좀 적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개인 카페는 말 그대로 막 리스크도 크지만 위로 이제 상방이 열려 있다. 한계 성장의 끝은 없다. 근데 내가 한 10대, 20대면은 난 개인 카페를 창업할 것 같아. 30대까지는 오케이. 근데 내가 은퇴 후에 카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프랜차이즈 할 것 같아요. 저는 은퇴 후에는 카페 하지 마세요. 은퇴 후에 매장 카페 힘들어요, 그거 되게. 그래서 이런 성장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카페 창업에 목표를 두지 마세요. 나 카페 창업 어떻게 하지? 나 카페 창업 어떻게 해야지 카페 창업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5년 후, 10년 후 내가 카페를 계속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보시고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를 선택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 되게 차이점 되게 많은데 뻔한 얘기들 좀 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다음에 이제 카페 사장님들 좀 괜찮은 분들 좀 모셔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보든지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몸 힘들지?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본 왜요? 이 안경 쓰니까 되게 피곤하네.